2026년 5월 11일 이른 아침 인천공항 J터미널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언제 봐도 이쁘고 친절합니다. 이제 이륙합니다. 2시간 만에 벌써 나고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나고야 공항은 작고 아담하고 깨끗하였어요. 자, 이제 버스에 올라타서 본격적인 패키지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이드는 상냥한 여자분이었어요. 첫 번째 휴게소 도착했네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일본 화장실 모습입니다. 참 깨끗하죠. 나무로 된 둥근 출입문이 특이하였어요. 역시 일본답네요. 휴게소에서 우리가 앞으로 4일 동안 타야 하는 버스 앞에서 사진을 찍어봅니다. 2시간 30분을 달려 다카야마 옛날 거리인 산마치 거리에 도착했네요. 우리의 첫 여행지입니다. 우리나라 인사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작고 아담한 가게들이 각각의 특색을 가진 소품들을 팔고 있었어요. 다카야마는 작은 교토라고도 불리고 있고 에도 시대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점들도 아담하고 나름 깔끔해서 맛깔스러워 보였어요. 디어커 아저씨도 보이네요. 걷기 힘드신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목조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더른 목조 건물 앞 수국꽃은 우리나라 수국과 똑같았어요. 감성이 묻어있는 붉은 다리 앞에서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빵을 사 먹었는데 너무 작고 맛이 별로였어요. 우리나라 호두 과자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기념품 가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손주들 선물을 샀네요. 이곳은 원숭이가 유명한 애완동물이었어요. 다카야마는 조용한 소도시였고 전통을 간직한 마을이었어요. 우리는 오쿠이다로 이동하여 호텔에 숙박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습니다. 정갈하고 맛있는 일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여행을 기원하며 건배도 합니다. 온천도 있는 조용한 호텔이었는데 음식도 최고네요. 이튿날 아침 공기는 맑고 날씨는 쾌청하여 우리를 기쁘게 해주네요. 이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도야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두 시간 30분 정도 이동하는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는데 고즈넉한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드디어 다카야마 알펠루트 아래 마을 평지에 도착하였네요. 이제부터는 다른 교통수단 트롤리버스 케이블카로프의 이동을 이용하여 알펠루트 정상까지 이동하며 관광하게 됩니다. 다시 그 루트를 따라 교통수단을 바꿔가며 그대로 내려온다고 하네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여정입니다. 너무나 길고 복잡하고 교통편도 여러 번 갈아타야 합니다. 한글로 해석된 오늘의 루트입니다. 오기자와역에서 간텐터널을 지나 트롤리버스 타러 갑니다. 터널과 계단을 통과하여 이동합니다. 트롤리버스를 타고 내리니 그룹의 호수그룹의 댐에 도착했습니다. 눈 덮인 산과 호수가 조화를 이루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전망대 표시가 있네요. 여기가 포토존입니다. 구룡의 댐이 정말 웅장하고 멋지네요. 댐의 규모도 크고 멋있었지만 주변의 설산과 어우러져 더욱 장관입니다. 물빛이 예멀알드 색깔입니다.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사람은 터널을 이용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네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저기일까요? 댐을 360도로 전체를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 다테야마 가을 모습 사진을 보니 가을도 멋있어 보입니다. 관광객이 많아 케이블카를 타려고 기다리는 줄이 인산이네입니다. 드디어 엄청나게 큰 케이블카가 도착하였네요. 우리나라 케이블카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케이블카는 경사가 급한 사선으로 되어 있었고 내부도 계단식이었어요. 열차처럼 생긴 케이블카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야 이동을 합니다. 중간 정착지에 케이블카가 멈추니 설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타는 케이블카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설산 안에 있는 식당에서 장어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맛은 꿀맛이었네요. 식사를 마치고 이곳 명물이라는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습니다. 자판기 사용이 어렵더라고요. 이곳 중간 정착지는 설산에 둘러싸인 요새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는 멋진 경치에서 기념 촬영도 합니다. 여기를 놓칠 수는 없지요.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해발 2311m 명패가 있어 얼마나 높은지 높이를 알 수가 있네요. 저 아래로 아까 올라오면서 보았던 클로그의 호수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달력 그림에나 나올 것 같은 멋진 경치가 계속 펼쳐지더라고요. 계단을 통해서 설산 정상으로 이동하니 건물을 경계로 왼쪽은 설산, 오른쪽은 설벽이 있습니다. 왼쪽 설산에는 안개가 내려와 있어서 눈 외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왼쪽 설산으로 먼저 이동했어요. 안개가 가득해서 사람도 제대로 분간이 되지가 않네요. 눈밭에 앉아도 보고 굴러도 보고 춤도 추어보고 안전 동심으로 돌아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5월에) 이렇게 눈을 질리도록 볼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우리는 잠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네요. 우리는 이제 오른쪽 설벽 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여행 중 가장 하이라이트 장소인데 안개가 자욱해서 안타까웠어요. 여기도 안개가 내려와 있어 잘 보이지가 않아 안타깝기는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첨벙거리는 바닥을 박자며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기가 일본 중부인데 5월 중순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신기할 뿐입니다. 여기가 일본 북부도 아닌데 5월 중순에 눈이 이렇게 녹지 않고 쌓여 있다는 신기할 뿐입니다. 설벽 사이의 길에는 버스도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높이 설벽이 만들어진 설벽 높이 11m 구간입니다. 또 다른 설벽 구간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여기는 눈이 더 많아 더 신났습니다. 이제는 안개가 걷혀서 더 신나게 설벽을 구경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엄청난 눈과 더불어 친구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네요. 누군가 설벽에 오늘 날짜를 적어 놓았어. 오늘은 2026년 5월 12일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경사진 케이블카를 타고 하산을 시작합니다. 케이블카 앞쪽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의 선반이 있었어요. 사람도 태우고 짐도 싣는 다목적 케이블카입니다. 계단이 있는 경사가 있는 케이블카에는 사람이 잔뜩 타고 있어 시끄럽기도 합니다. 이제 케이블카가 터널을 통과해서 쭉쭉 내려갑니다. 올라왔던 경로를 따라 그대로 내려가고 있네요.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트롤리 버스를 타고 또다시 케이블카를 타고서야 아침에 내렸던 마을로 내려왔네요. 이일째 일정을 마치고 140년 전통을 가진 오가와 온천마을의 온천 숙소에 도착을 합니다. (1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호텔임에도 리모델링을 했는지 깨끗하고 현대식 호텔이었습니다. 방창문 밖에는 산이 보이고 실내도 일본식 다다미로 되어 있어 추천하고 싶은 호텔이네요. 우리는 여기에서浴衣를 입고 기념 촬영도 하고 온천물에서 피로를 모두 날려보냈네요. 맛있고 정갈한 식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3일째 일정을 시작합니다. 버스를 타고 크로비어곡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도로크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대합실에 도착했어요. 실내와 실외에도 온통 열차에 대한 장식들입니다. 기차 조형물 앞에서 기념 촬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토로쿠 열차 12번 칸을 타고 협곡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기차 여행을 출발합니다.
차창 밖으로 멋진 풍경들이 펼쳐지네요. 기차 여행으로 보는 크루업에 협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같이 관람하시지요. 유럽식으로 건축된 저수지 모습입니다. 협곡의 물 색깔이 메모랄드 빛입니다. 차창 밖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광이 연출되네요. 지나치는 역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내리지 않고 계속 지나갑니다. 지금은 절경 공강줄이지만 원래는 수력 발전을 위한 거대한 공사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도줄기의 물줄기가 장관입니다. 종착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종착역에서 곰발바닥 사진도 찍고요. 기념 촬영도 하고요. 출발했던 기차역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탔던 열차와는 다른 이동수단입니다. 이걸 탔더라면 무척 불편했을 듯합니다. 우리 눈이 좋았네요. 여긴 오나주키 역이었어요. 멋쟁이 기관사 아저씨 모습입니다. 점심 식사는 장어덮밥이었는데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식사 후 세계문화유산 시라가와코 합장 마을로 이동했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인 만큼 볼거리도 많았어요. 지붕 지폐 두께가 엄청나네요. 우리나라 초가집 지붕과는 차이가 큽니다. 지붕이 두꺼운 지프로 이루어져 있어 해충도 많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기념품도 사고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여기 기념품 가게에서 친구들 선물도 사고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8년 5월 13일이 되었다는 말 같습니다. 길가에 있는 도랑의 물고기가 엄청 크네요. 시라카 학장촌의 이모저모를 보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문화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는 일본이 부럽기도 하네요. 시라카 학장촌의 곳곳에 경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줄 서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요. 고로케깡도 맛있었네요. 단체 사진을 마지막으로 세계문화유산 시라카호구 학장촌을 떠납니다. 이제 다시 나고야로 돌아왔네요.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우리가 도착하니 감쪽같이 개었습니다.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청바지입니다. 오아시스 21 근처에 있는 TV 타겟 모습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아시스 21이 문을 열지 않아 구경을 못하고 사진만 찍고 돌아왔네요. 숙소에 돌아와 오늘도 맛있는 일본식 식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식사 후 저녁엔 자유시간으로 편의점에 나가서 쇼핑도 하며 여행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4일째)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나고야성으로 이동을 하였네요. 나고야 성은 목조 건물이었는데 지금까지 보존 상태가 아주 좋았어요. 바닥은 모두 다다미로 되어 있었어요. 관광객들은 신발을 벗고 마루를 걸어서 관람을 하였답니다. 공전의 정교한 목조 건축과 화려한 벽화는 일본 전통 문화의 섬세함을 잘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다니 부럽기만 합니다.
금색으로 보이는 것은 진짜 금이라 하니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저 감탄과 놀라운 뿐이었습니다. 과거 무사들과 영주들이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지 상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도 넓고 화려한 공간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암울한 36년간의 일제통치 기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의 전체적인 느낌은 웅장함과 단아한 아름다움을 조화였습니다. 큰 나무의 나이테가 정교하게 잘 보이더군요. 성 주변의 정원과 넓은 공원은 여유와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성 주변을 상세하게 볼 수 없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친구들과 기념 촬영도 빠질 수가 없죠. 나고야성 관람을 마치고 서둘러 나고야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3박 4일을 짰지만 알천 도야마 알펜루트 여행을 마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펜루트 여행을 아직 못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